예,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교양의 세계사 제6회 고대 4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지난번까지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이 지역적으로 전파가 되고 거기서 어떤 작물과 어떤 가축을 키워서 생활을 이어져 나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인류가 쭉 이렇게 아프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아시아, 그 다음에 옛날에 빙하시대 때 이어져 있던 아라스카를 거쳐서 미주, 남미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였는데 거기서 각 터전을 잡고 하나의 그 찬란한 그 문명을 꽃피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메소포타미아, 이집트, 인더스, 황하 문명을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처음에는 어떤 걸 그 생각을 해야 되는가? 우리가 보통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다 이래가지고 문명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문명이란 말 그대로 이 영어로 하면 시빌리제이션이라 그러죠. 시빌리제이션이라는 것이 본래 시빌이라는 것이 도시를 짓다, 만들다, 도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전에는 인류가 전에도 봤지만 구석기 시대, 신석기 시대 쭉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크로마뇽이라든지 현생 인류들이 벽화도 그리고 거기서 수렵 생활, 그 다음에 채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생긴 게 이 문화, 처음에 시작된 게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이 물질이나 이 정신 등 모든 것을 포괄해가지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그 문화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물질적인 거,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이루고 난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문명,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시빌리제이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. 그래서 문화의 단계에서 한 단계 발전돼 가지고 그 물질적으로 발달한 것을 문명이라 그러는데 한자말로 하면 이제 이 문 이래갖고 글문에다가 밝을 명자 이래가지고 빛이 깨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문명이라는데 이렇게 인류는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 네 가지 그 문명을 꽃을 피웠습니다. 초기에. 그래서 나중에 더 발달은 아니지만 늦게 꽃 피운 게 그 아메리카 이쪽에 잉카, 마야, 유카탄 제도 요 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긴 아메리카 문명은 조금 더 늦게 시작이 된 거고 이쪽에 아시아, 유럽 이쪽에 인류가 처음에 이동을 시작한 이 지역에서는 문명이 조금 더 빨리 그 형성이 됐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, 메소포타미아가 어딘가 그러면 지금의 그 이란, 이라크 지방 그쪽에 있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유프라테스, 티그리스 이 강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요 삼각지역 그러니까 비옥한 삼각형 모양의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우리가 꽃을 피운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기원전 4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기와 비슷하게 또한 생긴 것이 어딘가 그러면 이 이집트 문명 그 나일강 유역에서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거기서 삼각주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농작물이 수확되고 그래서 발전한 것이 이집트 문명이랍니다.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연대인 기원전 4000년 전에 그것이 시작을 되었고 이 이집트 문명은 그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일강의 선물이다.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가지고 그 비옥한 땅을 강하구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생긴 그 문명이다 해가지고 나일강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.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것이 어딘가 하면 인더스 문명입니다.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은 이쪽에 우리 인도의 히말라야와 인도 그 사이 있는 이 부분에서 인더스 강이 이쪽에서 쭉 흐르고 있는데 이쪽 유역에서 발달된 걸 인더스 문명.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늦게
발전이 돼서 기원전 3000년 전, 그러니까 그때 인더스 강 부근에서 생긴 그 문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생긴 것이 한 3000년 전에 생긴 것이 이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그 항하강도 상당히 긴 강에 속하죠. 한 4000km 가까이 되는데, 항하강과 대표적인 것이 또 그 밑에 있는 장강, 양자강은 그 밑에 있고, 그래서 이 항하 문명이 이쪽에서 쭉 흘러 내려오면서 어떻게 이제 조나 좁쌀 뭐 이런 그 아주 좋은 그 작물들이 생겨가지고 이 황하 문명이 발달됐고, 그것이 쭉 나중에는 밑으로 내려가갖고 양자강 부근은 비도 많고 수변한 지역이 돼서 그쪽에는 벼 문화가 그 발달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쪽이 중국에서 생긴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황하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하 문명은 기원전 3000년 전이고 그 황하간 유역에서 발생한 겁니다. 그럼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그 문명에서 어떻게 그것이 발전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, 각 문명의 특색은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문명이, 고대 4대 문명이 발생을 하였는데, 그 살펴보게 되면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인가 그러면 각 문명 그 발생한 대역이 기후적으로 그 위도, 적도 이북에 예를 들면 한 위도 한 10도에서 한 20도 사이에 아주 따뜻한 거. 그 다음에 황하 문명도 약간 그 아한대 지역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이고 농작물이 쉽게 그 경작이 되는 그 위치에 다 있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 그 4대 문명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첫째가 이제 온난한 기후에서 이것이 발생을 하였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농사를 짓거나 농작물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4대 문명의 공통점은 전부 큰 강들을 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홍수가 난다 그래도 마르지도, 가뭄이 든다 해도 마르지는 안 하고 그냥 상류에서부터 쭉 흘러온 그 물에 의해서 1년 내내 풍부한 그 수량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 나일강은 본래 어디 저쪽에 그 아프리카 중부의 빅토리아 폭포 뭐 이래갖고 수원이 그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 그러죠. 그러니까 강 길이가 보통 뭐 4,000km, 5,000km 되는 아주 길다란 그 강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뭄이 드는 지역에서도 항상 물이 메마르지는 않고 계속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을 흐르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티그리스,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강물이 흘러서 그 풍부한 수량을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인도스도 마찬가지고, 인도스라는 지방이 본래 히말라야하고 인도 북부 지역을 흐르는 인도스 강이기 때문에 이 강도 상당히 긴 강이고, 그 수량이라는 게 모든 게 히말라야나 이런 데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항상 풍족한,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농사가 쉽게 되고 또 그 문명이 발생이 되었다,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서는 물이 항상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그 농사가 되었는가 하면 치수, 그러니까 물을 관리도 하고, 그 다음에 가뭄 때 관계 물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뭄이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농사를 발전도 시키고 그런 그 과정을 진행이 되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런 결과 어떤 것이 생겼는가 그러면 농작물이 이 치수나 관계에 의해서 농사를 쉽게 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생산량이 증가하고,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도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서는 항상 온도가 높고 기후가 높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보통 벼농사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지만은 이쪽에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뭐 이런 인더스 문명이 발생한 이런 것은 자기들이 그 물은 풍족하니까 기후도 따뜻하고 하면 1년에 한 2모작도 되고 이래 되겠죠. 아직도 그러니까 이 동남아에서는 저 타일란드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는 1년에 많이 농사를 할 때는 3번 가까이 짓는다 그럽니다. 벼농사를. 한국에서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되지만. 그래서 이런 그
물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고, 농작물이 옛날에 그 수렵 시대에는, 수렵이나 이 채취 시대에는 이런 농작물이나 그 가축들이 가가지고 농산물인 경우에는 채집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들인 경우에는 숲에 나가서 그 잡아서 와서 인류가 그 식료로서 사용을 하지만은, 이렇게 그 농업이 발달됨에 따라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,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그러면 농작물이 생산량이 증가에 의해 갖고 인구가 증가가 되고, 인구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조직체를 만들고 어떤 서로의 교역이나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 제도가 발생을 하고 그런 지역이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도시가 몇 군데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 갖고 서로 공통적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긴 것이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가 형성이 됐고, 이런 국가의 형태가 현재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다 그럽니다. 그럼 오늘 이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문명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틀이 형성이 됐고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왔는지, 그 다음부터는 각 문명의 그 특징,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계속 이 내용을 연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. 예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